안녕하세요. 우드메이커입니다. 오늘은 플런지소에 대해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현재의 플런지소는 원형톱의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서 만들어진 공구인데요. 이 역사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1930년 서클소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서클소가 탄생을 하니까 작업자들이 편해졌어요. 어떤 게 편해졌냐? 기존에는 고정된 머신에 무거운 나무를 옮겨서 재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클소가 생기니까 이제는 무거운 나무를 옮길 필요 없이 원형톱 하나 딱 들고 가가지고 거기서 재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졌어요. 그쵸? 그렇게 사용을 하면서 작업자들이 이런 기능이 있으면 더 좋겠어 해가지고 진화를 한번 하게 됩니다. 1946년 세 가지 기능이 진화를 해요. 첫 번째, 톱날의 깊이 조절입니다. 깊이 조절. 나무 두께에 맞게 톱날이 더 깊이 들어가야 되고 어떤 거는 좀 나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생기잖아요. 작업을 해보면. 그쵸?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무조건 90도로만 이렇게 직각으로만 자를 게 아니야. 좀 각도 좀 줘서 잘라야 돼. 네, 각도 조절. 45도까지 각도 조절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세 번째, 절단면 표시. 이게 뭐냐면, 여기 스크라이브 베이스라고 합니다. 이 베이스판에 보시면 이런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0도, 45도. 그죠? 자, 직각으로 자를 때는 0도, 요 라인에 맞춰서 자르면 돼. 45도는 요 라인에 맞춰서 자르면 돼. 절단면 표시가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추가로 옆면에 보면 요렇게 선 하나 딱 거진 거 있을 거예요. 요런 거는 요렇게 원형톱을 최대로 넣었을 때 여기까지 커팅이 돼.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네, 앞뒤로 있는 것도 있죠. 네, 이렇게 해서 1946년에 현재의 원형톱 플런지소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능을 이미 갖추게 되었다. 네. 근데 여기서 또 멈추지를 않습니다. 또 진화를 해요. 1962년. 네. 가이드레일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원형톱은 직선으로 자르는 거죠.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바꿔서 쭉 직선으로 저희가 커팅을 하는 작업을 해요. 그러면 그 직선이 일직선으로 쫙 잘 커팅을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가이드레일을 만들게 된 겁니다. 자, 가이드레일이 만들어지면 어떤 점이 좋죠? 기존에 원형톱만 들고 했을 때는 소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를 이렇게 자를 거야 해가지고 선을 그어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뀌었어요. 가이드레일이 생기니까 여기다 가이드레일을 이렇게 놔두면 이 자체가 선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끝에만 표시하고 양쪽 끝에만 표시하고 그 위에다가 가이드레일 딱 올리고 쫙 밀어버리면 일이 한결 편해진다. 이렇게 끝까지 다 긋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편의성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가이드레일이 이때는 좀 무거웠어요. 철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1980년에 무거운 가이드레일이 가벼워집니다. 첫 번째, 소재 변화. 뭘로? 알루미늄으로. 단순히 알루미늄으로 가벼워진 것 뿐만이 아니라 부피도 키울 수가 있으니까 이제는 아예 레일에다가 서클소를 올려버리게 됩니다. 네, 올려놓고 작업을 하니까 더 작업이 좀 편해진 거예요. 예전에는 한쪽 끝에 맞춰놓고 이렇게 밀던 것이 아예 올려놓고 여기 슬라이딩 스트립 이렇게 튀어 올라온 거 슬라이딩 스트립이라고 합니다. 레일에 슬라이딩 스트립 기능을 넣으면서 그냥 거기에 딱 얹어놓고 자연스럽게 편하게 고레일 그대로 가니까 편하게 자를 수가 있게 된 거죠. 1980년대에 현재의 가이드레일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오, 굉장히 좋죠? 세 번째, 자, 1980년에 드디어 플런지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자, 플런지가 뭐죠? 돌출,
내리다, 떨어지다, 급락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요렇게 톱날을 이렇게 내릴 수가 있어요. 자, 이거 무슨 얘기예요? 기존에는 톱날이 이렇게 해서 뒤에 고정을 시켰단 말이죠. 볼트 또는 너트를 이용해서 톱날을 고정을 시켜서 처음에 이렇게 앞쪽 뒤를 들어야 된단 말이죠. 뒤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서 들어가야 되니까 조금만 삐뚤어져서 잘못 들어가도 팡 하고 튀어 올라가거나, 아니면 아유 뭐 어쩔 수 없지 그리고 쭉 내려서 조금 삐뚤어진 거 나중에 재가공을 합니다. 네, 이러한 번거로운 부분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 플런지 기능은 그 정확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가이드레일 위에서 쭉 플런지 기능 눌러서 정확한 위치에 정확히 내려서 두 번 가공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편해요. 그죠? 플런지 기능이 요때 1980년도에 탑재가 되면서 드디어 이름이 플런지소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정확도가 높아지면서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약간 딴 데로 돌아가요. 왜냐? 기존에 나무를 자르거나 켜나 할 때는 그냥 잘랐어! 자르면 된 거야. 네, 자르면 된 거였는데 이제 정확도가 높아지니까 이제 절단면을 보게 됩니다. 절단면이 얼마나 깨끗하게 잘렸나 요걸 보게 되는 거죠. 요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탄생하게 되는 게 스프린터 가드입니다. 자른 면에 거스럼이 막 이렇게 보풀처럼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나무가. 그래서 가이드레일 요 부분에 보시면 하얀색 보이죠? 불투명. 요게 스프린터 가드입니다. 스프린터 가드로 내가 절단하는 부분을 정확히 눌러주니까 얘가 눌러주면서 안 생기게 해주는 거예요. 밀착이 되니까 거스러미가 올라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스프린터 가드가 생기면서 절단면이 깨끗해집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시선이 눈높이가 달라졌어요. 기존에 잘라서 끝이 아니라 이제는 얼만큼 정확하게 깨끗하게 안전하게 자를 수 있느냐, 이쪽으로 시선이 돌아가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공구회사는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죠. 진화를 또 한 번 합니다. 2003년. 자, 2003년에 공구회사가 치중을 했던 부분이 4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공면. 두 번째, 정밀성. 세 번째, 호환성. 네 번째, 안전성.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가공면 1980년도에 스프린터 가드를 레일에다가 장착을 시키면서 가공면을 거스름이 없이 깔끔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레일만 하는 게 아니라 공구에도 스프린터 가드를 체결을 시킬 수 있게 공구가 만들어집니다.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여기에 이렇게 체결을 시켜서 쓰는 거예요. 이게 뭐가 좋아? 자, 기존에 레일에다가, 자, 이게 레일이에요. 이건 나무고, 레일에다가 스프린터 가드를 장착을 시켰을 때 거스러미가, 화살표로 제가 표시를 할게요. 자, 요 부분만 거스러미가 없었었는데 공구에다가 스프린터 가드를 체결을 시키니까 잘리고 남은 부분 있잖아요. 여기까지 양쪽 면 모두 거스름이 없이 깔끔하게 커팅이 된다. 가공면을 깨끗하게 가공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정밀성. 정밀성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나무를 재단을 하고 자르거나 켜거나 해가지고 조립을 하려고 딱 봤는데 뭔가 안 맞아요. 난 분명히 공구회사에서 제공하는 45도 커팅을 했는데 22.5도 커팅을 했는데 이 공구에만 있는 것만 믿고서 재단을 하니까 뭔가 안 맞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정밀성, 좀 더 정밀하게 조절을 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가 됩니다. 정밀도를 더 높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쉽게 직각자만 사봐도 저희가 알아요. 직각자 90도죠. 근데 정확히 재보면 90도 아니에요. 89.8, 89.9, 89.7 이렇게 나옵니다. 얘 역시 처음에 출고가 돼서 공장에서 나와가지고 맞춰보면 제가 이제 각도, 이거 디지털 각도기 있어요. 요거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톱날에다 딱 장착을 해보면 90도 안 맞아요. 예,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정밀도 조절 부분이 생겼다. 네, 정밀성을 높이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호환성, 요거는 가이드레일에 이제 포함된 얘기인데, 자, 가이드레일 잘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공구가 저희가 뭐 자르기만 하나요? 아니잖아요. 직소기를 올릴 수도 있고 루터를 올릴 수도 있고 다른 공구도 올려놓고 사용을 할 수 있게 호환성을 높이게 됩니다. 요즘에는 한 가지 가지고 여러 가지 하기를 바라잖아요. 그죠? 그게 가능한 시스템이 된 겁니다. 네 번째, 안전성. 안전성은 뭐냐면 2003년에 탑재된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은 더 많은 안전성이 생겼는데 일단 이때 탑재된 안전성은 뭐냐면 전원입니다. 전원을 온 시켜놨을 때 이게 무슨 얘기냐? 저희가 요 톱날 교체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죠? 뭐 마모가 심하게 됐으면 재연마 해가지고 다시 장착을 하고, 그죠? 그런 식으로 사용을 했을 때 첫 번째로 하는 게 뭐예요? 전원 차단입니다. 코드를 빼거나 배터리용은 배터리를 빼거나 해서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잘못된 동작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회전을 해가지고 그래서 전원을 차단을 해놓고 교체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전원을 온 시켜놔도 톱날 교체할 때 톱날이 안 돌아요. 모터가 안 돌아요. 그렇게 시스템을 갖췄어요. 그래서 작업자의 안전성, 코드 빼고 배터리 끼고 빼고 이것도 일이에요. 그죠? 이러한 일을 덜어주었다 해가지고 안전성을 높였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지금은 더 많은 안전성이 생겼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이 플런지소를 하나하나 부위별 설명을 하면서 어떤 정밀 조작이 가능한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플런지소의 부위별 명칭과 사용 방법을 면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면밀하게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밀도와 안전성이 높아졌다 보니까 그 기능을 제대로 알고 쓰지 못하게 되면 플런지소 기능의 정밀도가 떨어질 것이고 안전성 부분에서는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최대한 면밀히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톱날 교체와 킥백 방지 제어 센서를 청소하는 방법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해야 되는 동작은 깊이 조절자를 맨 하단으로 내려야 돼요. 그 이유는 자, 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보면 현재 10mm에서 딱 멈추게 되죠. 그러면 어떠한 작업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깊이 조절자를 최하단으로 내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플런지가 끝까지 내려갈 수 있게 되겠죠. 자, 두 번째, 상단에 보시면 패스트 픽스 툴 교체 레버입니다. 툴 교체 레버를 쭉 올려주게 되면 네 가지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첫 번째는 작동 스위치. 작동 스위치가 작동이 안 돼요. 현재는 배터리가 없지만 배터리가 꽂혀져 있더라도 작동 스위치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작업자의 안전을 책임져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톱날을 살짝 내려 볼게요. 자, 얘를 움직일 건데 여기 가운데 보시면 샤프트 있죠? 샤프트 락 기능입니다. 얘가 움직이지 않아요. 잘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레버인데 레버 두 개를 동시에 봐주세요. 자, 툴 교체 레버를 움직여 볼게요. 자, 은색 레버와 검정색 레버가 움직이죠? 은색 레버는 플런지, 잠금, 해제 레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움직여져요. 그리고 검정색 레버는 두 번의 멈춤 기능이 있습니다. 락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보여드릴게요. 쭉. 자, 어때요? 이 창에 헤드볼트가 보이죠? 헤드볼트를 제거하고 조이고 해가지고 톱날을 교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패스트 픽스 이 부분에 보시면 전용 툴이 들었습니다. 육각 렌치를 이용해서 헤드볼트를
풀어줄 수가 있어요. 자,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면 헤드볼트, 여기 아우터 플런지입니다. 아우터 플런지. 그 다음 톱날을 빼줄 수가 있어요. 살짝 들어서 아래쪽으로 부드럽게 빼주면 되겠습니다. 이 안쪽에는 이너 플런지가 들었어요. 자, 이너 플런지는 그냥 이렇게 안 빼도 상관없어요. 급하실 때는 이너 플런지 안 빼고 그냥 톱날만 교체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는데, 사용하다 보면 여기는 좀 지저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가까운 곳에 킥백 방지 제어 센서가 있어요. 그것을 청소할 때 얘를 빼주면 좀 더 깨끗하게 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빼는 방법은 그냥은 이게 잘 안 빠져요. 왜? 모니터링 창보다 지금 이너 플런지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툴 교체 레버를 살짝 풀어줍니다. 플런지 기능을 활성화시켜요. 그 상태에서 이게 정확히는 안 나고 약간 대각선 방향으로 아래쪽부터 나왔습니다. 아래쪽부터 나와서 이렇게 빼주면 돼요. 자, 다시 고정시켜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만조 세트까지 모두 분해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락 기능은 여기서 누른다고 내려가지지 않습니다. 툴 교체 레버를 다시 한번 풀어줘요. 그러면 활성화가 됐죠. 플런지 기능이. 이 상태에서 끝까지 내리고 툴 교체 레버 끝까지 올리고 이제 플런지를 살짝 올리면 딱 소리 나면서 정해진 위치에 고정이 됩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청소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센서가 있거든요. 여기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에는 킥백 제어 방지 제어 센서가 있는 부분입니다. 스캔 웨지를 눌러보면 이 부분이 움직이게 될 거예요. 자, 움직이죠? 여기에 꺾인 쇠 뒤에 보면 검정색 센서가 보일 겁니다. 이 검정색 센서에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제가 들려드릴게요. 버튼이 눌리는 소리가 들리죠? 그게 센서가 눌리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단어는 스캔 유닛이라는 겁니다. 스캔 유닛, 이 부분이 청소가 깨끗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좋은 킥백 방지 기능이 역할을 못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청소를 자주 해줘야 되는데 왜 청소를 해줘요? 저희가 나무를 자르거나 켜거나 하다 보면 여기에 나뭇가루가 낍니다. 그리고 회전을 계속하면서 열이 발생을 하는데요. 열이 발생이 되면 나뭇가루가 떡이 됩니다. 떡이 되면 이 센서가 제 기능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청소하는 방법은 콤프레셔나 아니면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른데 전체적으로 다 해주면 좋죠. 네, 전체적으로 다 해주세요. 그냥 콤프레셔로 쫙 불어주면 깨끗하게 제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기적으로 잘 청소를 해서 여러분들은 가장 안전한 기능, 킥백 방지 기능을 안전하게 사용하시길 적극 권장합니다. 자, 이제 청소도 끝났고 톱날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샤프트의 위치가 아래쪽으로 내려가져 있죠? 이 창 위치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이동시키는 방법은 이제 간단하게 아시겠죠? 자, 만조 세트. 만조 세트가 참 잘 만들어졌는데 텅엔 그루브 형태로 만들어져서 얘가 쏙 들어갑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물어줄 수 있겠죠? 유격도 거의 없습니다. 첫 번째, 이너 플런지를 여기다 넣을 건데 아까 요거 그냥 안 나왔죠? 들어갈 때도 그냥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요 모양, 샤프트의 모양과 여기 이너 플런지의 요 모양이 동일하게 생겼습니다. 모양을 맞춰서 자, 플런지 기능 활성화 시켜 놓고 그리고 플런지를 움직여서 밀어 넣습니다. 다시 고정. 샤프트 고정됐죠? 이제 톱날도 방향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때요? 화살표 방향 있죠? 요 화살표 방향과 블레이드 케이스의 화살표 방향이 동일하게 맞춰서 톱날을 넣어주세요. 자, 톱날을 넣어주고
그 다음 아우터 플런지 텅 부분을 그루브에 잘 맞춰서 꽂아줍니다. 그 다음 헤드볼트 마지막에 한번 강하게 조여주고, 렌치는 베스트 픽스 공구 보관함에 쏙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툴 교체 레버를 원래 자리로 이동시키면 교체 완료. 톱날 교체도 됐으니까 이제 이 제품을 정밀 공구에 맞게 정밀하게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깊이 조절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눈금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눈금이 FS 이 부분과 아무것도 써지지 않은 이 부분,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아무것도 써지지 않은 이 부분은 레일을 사용하지 않을 때 이쪽으로 눈금을 읽는다. 그리고 FS가 써진 부분은 레일 위에 올려놨을 때는 이 부분으로 눈금을 읽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정밀 조절 나사가 있습니다. 정밀 조절 나사와 세트가 있어요. 요 바로 위에 보시면 브라켓입니다. 얘하고 정밀 조절 나사가 세트로 움직이는 겁니다. 플런지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이렇게 내렸을 때 브라켓이 정밀 조절 나사에 딱 닿았죠. 이때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보셔야 되냐면, 눌러놓고 톱날을 봐야 합니다. 톱날이 가공물과 얼만큼 유격이 있는지 그것을 보도록 합니다. 자, 지금 보면 돌려볼게요. 어때요? 닿지 않으니까 떠있죠? 떠있을 때는 이 상태에서 나사를 조여줍니다. 나사를 조이면 어때요? 톱날이 내려가죠? 이렇게 내려갔을 때 이제 한번 톱날을 돌려봅니다. 아이, 너무 많이 내렸어요. 좀 풀어줄게요. 자, 돌려봅니다. 아직도 조금 더. 자, 어때요? 돌릴 때 약간 스릉스릉 가공물에 닿는 소리가 나야 됩니다. 조금 잠가서. 어때요? 스릉스릉 소리가 살짝 나죠? 이렇게 되면 카바이드 끝이 가공물에 닿았다는 뜻입니다. 이제 0점이 맞은 거예요. 깊이 조절자 0점 맞추기 어렵지 않죠? 자, 0점은 언제 맞추냐? 공장에서 출고가 된 것을 저희가 봤죠? 그러면 처음 세팅을 할 때 0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을 하다 보면 날이 무뎌져요. 그러면 연마를 맡기게 되죠. 연마를 맡기게 되면 자, 이 끝부분 카바이드라고 하죠. 이 카바이드를 연마를 하게 되면 얘가 작아집니다. 작아지게 되면 전체 외경이 줄어들어요. 그럼 처음 세팅해놨던 0점과 맞을까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mm, 가구 같은 거 제작할 때 1mm가 안 맞아서 정말 고생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 정밀한 부분을 잘 세팅해서 사용하기 위해 0점 조절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각도 조절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용 방법을 설명을 드려보면, 앞, 뒤, 앞면과 전면에 고정 노브가 있습니다. 고정 노브를 풀어주고, 그리고 이쪽에 기준선 있죠? 내가 원하는 각도의 기준선을 맞춰서 노브를 전면 노브 잠그고 후면 노브 잠그고, 자, 앞뒷면 노브를 이렇게 잠가주는 게 저는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 원형 톱을 썼을 때는 아무래도 전면만 잠가주는 기능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르고 가다 보면 뒷면이 나도 모르게 약간 옆으로 벗어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앞뒤를 잡아주고 가이드레일까지 사용을 하니까 야, 이건 틀어짐 없이 제대로 가더라고요. 아주 훌륭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0도에서 45도까지
기준선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간혹 그런 경우 있죠.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한쪽 코너를 재보니까 90도가 아니야. 그죠? 90도가 아닌 경우 굉장히 다반사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언더컷 기능을 사용을 하는데요. 언더컷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은, 자, 지금 45도죠. 47도. 47도를 만드는 방법은 뒤에 락 버튼이 있습니다. 락을 잡아당겨서 해제를 시키면 요 기준선이 47도로 넘어갑니다. 그 상태에서 앞뒤 고정 노브 채워주면 47도 완성! 자, 또는 0도가 아니라 마이너스 1도를 재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0도에 맞춰 놓고 고정 락이 앞에 하나, 뒤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요거 두 개를 동시에 해줘도 되고 먼저 해줘야 된다면 저 같으면 뒤를 먼저 하겠어요. 뒤가 잘 안 빠지더라고요. 뒤를 먼저 뽑고 그 다음 앞쪽 락을 해제시켜주면 방금처럼 뚝 떨어져서 마이너스 1도의 기준선이 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앞뒤 고정 노브 채워주면 언더컷도 가능해집니다. 자, 다시 0도로 맞춰놓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0도를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공장에서 출고가 될 때 과연 0, 90도 정확하게 나왔을까요? 그럼 이제 제가 확인을 시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디지털 각도계. 자, 베이스판 위에 올려놓고 얘가 0도가 맞는지 0도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도 맞았죠? 요것을 안쪽 톱에다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도는 89.8도예요. 정확히 90도가 안 떨어진단 말이죠. 그죠? 이때 필요한 것이 렌치입니다. 2mm짜리예요. 이 부분에 보시면 무드 볼트가 있습니다. 무드 볼트가 0도에 이 베이스판 보면 약간 튀어나온 부분에 무드 볼트가 딱 다 있는 게 보이시죠? 무드 볼트를 조심히 돌려서 각도를 맞춥니다. 90. 정확히 90이 맞았어. 자, 이렇게 해서 베이스판과 원형 톱날을 정확히 90도 세팅을 했습니다. 꼭 이 정도까지 맞춰야 돼? 이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웬만큼 맞추면 되지. 저도 뭐 그 정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정확한 0점을 맞추는 방법은 무드 볼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각도를 조절할 수 있다. 섬세하게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플런지스의 기본 세팅이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플런지스의 능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모터를 탑재하고 있느냐? 모터입니다. 모터는 브러실리스 모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브러실리스 모터를 우리는 EC 모터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EC 모터가 아니라 DC 모터를 썼어요. DC 모터. DC 모터는 이러한 아마추어에 카본 브러쉬가 양쪽으로 이렇게 붙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막 돌면서 스파크도 나고 뭐 열도 나고 이래요. 그리고 카본 브러쉬도 닳다 보니까 이거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 장시간 사용해서 열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아마추어가 타거나 또는 얘를 감싸고 있는 하우징의 코일이 타가지고 모터 전체를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네, 그러한 단점들을 보완하고자 카본 브러쉬가 닳으면 분진이 생기죠. 날아가거나 일부는 흡입하거나 건강상 좋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이제 EC 모터로 요즘에 변해가는 추세예요. 많이 변해갔습니다. 그런데 TSC55K 이 제품을 만드는 페스툴이라는 회사는 전 세계 회사 중에서 모터를 직접 생산하는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서 모터를 만드니까, 직접 만드니까 앞선 모터를 만들 수 있다. 여기서 한 번 더 진화를 합니다. 여기에 택자가 붙어요. 테크놀로지, EC 텍 모터.
2세대 브러실리스 모터라고 불립니다. 앞선 모터. 괜찮죠? 자, 두 번째는 배터리입니다. 요즘에는 리튬이온 배터리 많이 쓰죠. 역시 리튬 이온 배터리를 적용하고 있고요. 볼트 수는 18V 하나짜리를 쓸 수도 있고 18V짜리 두 개를 써서 36V를 쓸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회전수가 달라요. 네. 그리고 암페어 5.2 암페어 사용 시간도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18V짜리 하나를 쓸 때와 18V짜리 두 개를 쓸 때 차이점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회전수하고 연결이 돼요. 회전수. 이 부분에 보면 배터리를 꽂을 수가 있죠. 상단과 하단에 꽂을 수가 있는데 하나짜리를 쓸 때는 하단에 꽂아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보면 다이얼이 있죠. 다이얼이 1단부터 6단까지 조절이 가능해요. 1단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런 소리입니다. 자, 6단 최대. 자, 요런 속력이 빨라졌죠. 이번에는 듀얼 두 개를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확실히 달라요. 자, 들려드릴게요. 어때요? 확실히 소리부터가 다르죠. 회전수 차이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18V짜리 한 개를 사용할 때는 최소 2650rpm에서 3800rpm 분당 회전수입니다. 두 개 듀얼로 쓸 때는 5200rpm의 속력으로 돌아갑니다. 오, 속력이 거의 2배에 가깝죠. 속력이 2배에 가깝다 보니까 절단 속력도 최대 2배가량 빨라집니다. 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느리게 자르면 어때? 느리게 잘라도 뭐 상관없죠. 하지만 빠르게 자르면 확실히 효율이 오르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 5200이라는 숫자를 딱 보면 저희는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보통 코드를 꽂아서 사용하는 공구들 있죠? 네? 플런지소. 걔네는 와트 수가 1800와트 정도 됩니다. 그 이상도 있고요. 얘네의 회전수가 5000 이상입니다. 자, 5000 어때요? 코드를 꽂아 쓰는 제품과 비교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회전력을 가지고 있다. 배터리를 꽂아 쓰는 애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플러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부분인데 저희가 원형톱이나 플런지소를 쓰시는 분들이 작업을 하다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예요? 딱 회전하면서 쭉 자르거나 켤 때 날 물림 현상 때문에 회전수가 줄어요. 그죠? 그때 저희는 생각을 하죠. 이거를 끝까지 밀고 갈 수 있을까? 밀어야 되나? 이때 모터가 타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하고 이거 가다가 킥백 발생할 것 같은데 밀리니까 킥백 발생할 것 같은데 사고 나겠는데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회전수를 그대로 유지를 할 수가 있는 응축된 토크력,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걱정을 왜 해요? 회전이 주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회전이 안 줄면 걱정 없이 그냥 쫙 밀고 갑니다. 걱정이 사라진다. 작업자가 훨씬 한결 편한 마음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실제 작업을 했을 때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원목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이게 날물림 현상이 많이 생겨요. 그때 항상 걱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 녀석을 써보니까 그냥 밀고 가대요. 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냥 밀고 나갑니다. 아주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이 부분 플러스 자, 어쨌든 저희가
얘가 아무리 회전 5200rpm의 힘을 응축된 토크력으로 쭉 밀고 나간다고 해도 열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열이 발생을 합니다. 온도 감지 센서가 있어가지고 요 안전 부분인데, 온도가 일정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모터가 자동으로 멈춰요. 멈춤 기능 한번 멈춰봤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이거 고장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설명서를 막 찾아봤어요. 설명서를 찾아보니까 온도 감지, 그래서 멈추는구나. 그래서 야, 대단한데?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 킥백. 킥백 항상 조심해야 되죠? 킥백 멈춤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톱날을 이렇게 내려보면 뒤에 라이딩 나이프가 같이 딸려 내려오죠. 이 녀석의 이름은 라이딩 나이프가 아닙니다. 라이딩 나이프처럼 생겼는데 아니래도요? 왜냐, 보통 예전에는 라이딩 나이프가 톱날이 지나가고 이렇게 나무가 모여요. 그러면서 날이 물리는 것을 라이딩 나이프가 뒤에서 받쳐주니까 일정 부분 해소해 줬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굉장한 혁신이었는데, 얘는 날이랑 일직선상에 정렬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렇게 보시면 날과 일직선상에 정렬이 되어 있지 않아요. 얘 이름은 스캔 웨지라고 합니다. 제가 톱날 교체할 때 이 안에 센서 청소하는 거 보여드렸었죠. 이 스캔 웨지가, 센서가 쭉 밀고 가다가 위험을 감지합니다. 킥백 발생할 것 같아. 그러면 1000분의 1초의 반응 속도로 순간적으로 팡 튕겨줍니다. 그랬을 때, 자, 보통 킥백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죠? 쭉 밀고 가다가 밀리면서 팡 튕길 때 작업자가 위험하죠. 두 번째는 공구가 망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튕겼다가 이거 막느냐고 바로 찍어 내립니다. 내리면 가이드레일 손상도 와요. 거기에 가공하고 있는 가공물도 손상이 가겠죠. 그런데 이 녀석은 스캔 웨지가 그 상황을 딱 읽어요. 상황을 딱 읽고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센서가 위험해. 그러면 1000분의 1초로 순간적으로 팡 쳐주는데 요만큼밖에 안 올라와요. 네, 팡 쳐줘서 요만큼밖에 안 올라오니까 공구도 보호하고 가이드레일도 보호하고 가공물도 보호하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작업자까지 보호를 해준다는 겁니다. 네. 킥백 멈춤 기능, 아주 독보적인 기술이에요. 지금까지 저는 이런 기술을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킥백을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지? 라고 놀랬어요. 야, 작업자의 안전까지도 생각하면서 제품이 만들어졌구나. 이 녀석 참 마음에 드네. 자, 이번에는 플런지스와 짝꿍이 있죠? 바로 가이드레일입니다. 가이드레일 소재는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상부에 보시면 레일 테이프, 연두색 레일 테이프가 붙어 있습니다. 레일 테이프는 가이드레일과 베이스판이 직접적인 마찰을 줄여줄 수 있고, 그리고 플런지소를 쭉 밀고 갈 때 좀 더 부드럽게 용이하게 잘 미끄러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뒷부분에 보시면 검정색 쿠션 스트립이 있죠? 얘 같은 경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원형품 영상 보셨죠? 가이드레일 딱 놔두고 양쪽에 클램프로 클램핑을 해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흔들리거든요. 근데 제 얘는 쿠션 스트립이 있어가지고 딱 잡고 앞뒤로 흔들었는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야, 되게 좋은데?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플런지소 딱 올리고 쭉 밀고 가는데 일직선 흔들림 1도 없었습니다. 쫙 밀고 가고. 하지만 이 경우는 잘 붙어있는 경우고, 이제 상황에 따라 달라요. 위험한 상황이다, 그런 경우에는 양쪽에 클램프를 이용해서 클램핑을 하고 작업하기를 권합니다. 네.
뒷부분 쿠션 스트립 위에 보면 반투명 테이프 붙어 있죠? 네, 스프린터 가드입니다. 이 부분은 거스름이 없이 절단을 하는데 아주 용이하게 사용이 되죠. 이 부분은 아까 지금 처음에 보였던 레일 테이프, 연두색 부분 레일 테이프와 쿠션 스트립 그리고 스프린터 가드 모두 교체용입니다. 그 중에서 쿠션 스트립이랑 레일 테이프는 뭐 그냥 딱 붙이면 되는데, 스프린터 가드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커팅을 하고 사용을 해야 돼요. 요 레일 알루미늄 요 끝에서부터 대략 2에서 3mm 정도 튀어나오게 스프린터 가드를 붙입니다. 붙인 상태에서 플런지 솔을 올리고 끝에서부터 끝까지 쫙 한번 커팅을 해줍니다. 그러면 대략 1.45mm입니다. 뭐 1.6 요 안팎으로 잘리게 돼요. 첫 번째 커팅으로 하나의 직선형 자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전에는 선을 끝까지 그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끝까지 긋지 않아도 돼요. 끝에 표시, 그리고 스프린터 가드를 그 점 거기에 맞춰서 딱 올려놓고 플런지 소로 쭉 밀고 가면 선 없이 점만으로도 반듯한 직선 자르기가 가능해집니다. 이 가이드레일이 사이즈가 다양하게 있어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용도에 맞게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가이드레일 사이즈는 800, 단위는 밀리미터입니다. 1080, 1400, 1900, 2400, 2700, 3000 이렇게 됩니다. 이 중에 만약에 저한테 너는 어떤 사이즈 선택할래? 하면 저는 1400 사이즈와 2700 사이즈 두 개를 선택할 겁니다. 그 이유는 제가 트럭 끌고 다니죠. 트럭 뒤에 적재 공간의 사이즈가 요 폭 여기가 1620입니다. 그리고 긴 부분 초장축이에요. 2840입니다. 그러면 이쪽 부분에 1400짜리 이렇게 놔두고 다니고 2840 부분에 2700짜리 이렇게 놔두고 다니면 안정적으로 차에 싣고 다닐 수 있다. 그래서 1400 사이즈와 2700 사이즈를 저 같다면 선택을 하겠습니다. 너는 차에만 싣고 다닐 거냐? 그건 아니죠. 자, 제가 1400 사이즈와 2700 사이즈를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적재도 적재지만 저는 주로 판재 가공을 많이 하거든요. 원목 판재 제일 큰 사이즈가 4 곱하기 8, 48 사이즈라고 합니다. 4는 1220이 되겠고요. 8은 2440이 됩니다. 1220mm 부분을 커팅을 할 때는 1400짜리 얘랑 딱 맞으면 안 돼요. 얘보다 짧으면 또 안 되겠죠. 안 되진 않지만 불편합니다. 그래서 얘보다 조금 더 큰 1400 사이즈를 이 부분에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이 이하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2440 부분에는 2700짜리를 사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선택을 한 겁니다. 자, 이제 가이드레일도 소개했고 플런지 소도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이드레일 위에서 플런지 소를 더욱 정밀하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레일 위에 플런지 솔을 딱 올려놓게 되면 이 스트립 부분, 이 홈 부분을 한번 봐주세요. 자, 어때요? 유격이 발생하죠? 그래서 저희가 직선 자르기를 할 때 조금은 정밀도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기에 보시면 조절 플레이트가 하나, 저쪽 끝에 하나 해서 두 개의 조절 플레이트가 있습니다. 얘네를 첫 번째로 끝까지 잠가 주세요. 자, 잠갔죠? 자, 이쪽은 잠글 때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배터리 때문에. 그래서 배터리 분리를 하고 조절 플레이트를 끝까지 이렇게 잠가줍니다. 이렇게 잠가주면 당연히 유격이 이제 발생하지 않겠죠? 그런데 앞뒤로도 안 움직여요. 자, 앞뒤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살짝 풀어줍니다. 양쪽을 비슷하게. 자, 풀어주고, 자, 앞뒤로 움직여보면 어때요? 잘 움직이죠? 유격도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조절을 해서 정밀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제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절 플레이트를 보시면 지금 요 하단에 요 튀어나온 부분 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제가 여기에 미리 유성펜으로 선을 그어놨어요. 다음번에 조절 플레이트를 또 조절하더라도 여기에 맞춰서 조절을 할 거야 라는 뜻으로 해놨습니다. 그 이유는 요 스프린트 가드 때문이에요. 이 스프린트 가드가 이게 아까 조절 플레이트가 계속 움직이면 조금 더 조일 때도 있고 적게 조일 때도 있고 하게 되면 스프린트 가드가 처음 맞춰놨던 거 거기서 조금 더 잘려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밀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밀도를 최대한 아주 정확하게까지는 아니지만 최대한 맞추는 방법으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유성펜으로 표시를 해서 계속 거기에 맞춰서 작업을 진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측면에 보시게 되면 모니터링 창이 있습니다. 모니터링 창을 통해서 저희는 톱날과 재단선의 시야를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요. 톱날을 최대로 내렸을 때 어디까지 절단이 된다 라는 표시를 여기 선 하나 보이시죠? 요 선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거기까지만 재단을 하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끝까지 한번 내려 볼게요. 자, 끝까지 내렸습니다. 내렸더니 어때요? 지금 카바이드가 선은 여기 있는데 카바이드는 넘어갔어요. 다른데? 모니터링 창은 단계 조절이 됩니다. 슬라이딩 구조로 이렇게 한 칸 내렸죠? 이렇게 두 번째 칸까지 내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모니터링 창의 하단이 가이드레일 하단과 비슷한 높이에 위치하게 된다. 이때 최대로 톱날을 내렸을 때 이 카바이드 끝이 이 선, 절단선 표기와 정확한 위치에 딱 끝나죠.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가이드레일을 사용하지 않고 베이스판 하단에 맞춰서 사용을 할 때는 모니터링 창을 한 칸 높여서 자, 맞춰줍니다. 이렇게 맞췄는데 자, 카바이드 끝이 어때요? 선을 또 넘어갔네요. 자,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방법은 이 부분에 있습니다. 절단 깊이 조절을 55mm가 아니라 기준이 50mm로 기준을 잡았을 때 재단선과 일치한다. 어때요? 카바이드 끝이 절단선과 동일한 위치에서 딱 끝나죠? 베이스판에 맞췄을 때. 자, 이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후면에 보시면 여기에도 절단선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톱날을 끝까지 내렸을 때 자, 볼게요. 카바이드가 넘어갔죠?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수직하게 내려오는 절단면 여기에 카바이드가 딱 떨어집니다. 네, 정확하죠?
자, 모니터링 창은 모니터링 창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 부분을 다른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모니터링 창을 제거하고 스프린터 가드를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착할 때나 얘를 분리할 때는 가이드레일에서 반드시 떼주세요. 그 이유는 떼보면 압니다. 요 부분 때문에 빠지지가 않아요, 걸려서. 그래서 가이드레일과 반드시 분리를 해서 모니터링 창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스프린터 가드입니다. 스프린터 가드를 채웠어요. 역시 채울 때는 가이드레일에서 뗀 상태에서 장착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볼트로 고정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여기 있습니다. 고정 레버. 이렇게 되면 장착은 끝났는데 사용은 이 상태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스프린터 가드라고 했죠. 거스러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거스러미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스프린터 가드 하단이 목물과 닿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떠 있죠. 이런 상태라면 반대쪽 면, 이쪽 면은 가이드레일 하단에 있는 스프린터 가드가 거스러미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지만, 반대쪽 면은 거스러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풀어주고 스프린터 가드를 내려줍니다. 이렇게 내려서 목물, 나무와 딱 닿도록 이렇게 위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레버를 잠가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양쪽 면, 자르고 간 양쪽 면 모두 거스러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제가 톱날을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왜 안 내려가요? 측면에서 보시면 지금 어때요? 가이드레일의 하단에 있는 스프린터 가드와 공구에 부착되어 있는 스프린터 가드가 틈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톱날을 이렇게 내리게 되면 닿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사용을 할 때는 반드시 원컷 한번 자르고 시작을 해 주셔야 돼요. 부착형 스프린터 가드가 방금 커팅을 했는데 어디까지 잘렸는지, 요 절단선까지 잘렸는지 궁금하시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절단선에 기가 막히게 잘렸죠? 부착형 스프린터 가드도 사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목물을 가공 시 이제 양쪽 면 모두 거스러미가 생기지 않을 겁니다. 이 부분은 집진구입니다. 칩 배출이 굉장히 용이하게 돼 있어요. 이 안에서 나무를 막 자르잖아요. 그러면 칩이 다른 쪽으로 조금 나가긴 하는데 굉장히 많은 양이 이쪽 집진구를 통해서 집진이 됩니다. 밖으로 이쪽으로 많이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희가 야외에서 작업을 할 때는 굳이 집진팩을 사용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대신 방향을 작업자가 아닌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서 조절을 해놓고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실내에서 작업을 할 때는 아무래도 집진팩을 사용을 해야겠죠. 집진 연결구 부분을 반시계 방향으로 촥 돌려서 제거를 해줍니다. 제거한 다음 집진팩
입구를 열어요. 짠! 연 다음 이제 집진구에 연결을 시키도록 합니다. 이가 잘 맞도록 넣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집진팩이 약간 삐뚤어진 것 같죠? 네, 집진팩만 이렇게 돌려서 또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또는 이렇게 돌려서 방향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보니까 굉장한 양이 여기 들어가요. 네, 다 들어간 다음 얘가 꽉 차겠죠? 그러면 집진팩 뒷면에 보시면 자크 있죠? 자크를 이렇게 열어서 이쪽을 통해서 제거를 하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저거 연결 커넥터 있죠? 연결 커넥터 부분을 풀렀다 조였다 할 필요 없이 이 부분으로 먼지를 청소기로 빨아들이고 다시 이렇게 잠가주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플런지소 탄생 역사와 정밀 세팅하는 방법, 부위별 명칭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